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픽 2 읽기 5급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요, 5급 유형의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번에서 34번까지 정보 전달 문제인데요. 설명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일치 같은 것 고르세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읽기 11번, 12번. 자, 3급 유형의 11번에서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 푸는 것과 동일하지만 어휘가 조금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푸는 방법은 자 11번과 12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하기 전에 악기들의 음을 서로 맞춰보는 과정을 거친다. 그때 오케스트라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보에가 기준음을 낸다. 오보에는 다른 관악기와 달리 나무 떨림판인 리드를 2장 겹쳐 사용해서 소리가 더 정확하고 또렷하기 때문이다. 또 음을 안정적으로 길게 유지할 수 있어서 다른 악기들이 음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여기 모르는 어휘가 많이 나와도 그냥 푼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보에라는 그냥 악기 이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에서 소리를 맞출 때 기준 역할을 한다. 자, 볼까요? 다른 악기들의 음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소리를 맞출 때 기준의 역할을 한다. 자, 비슷한 문장이죠. 일단 세모를 쳐 놓을게요. 오보에는 소리가 작아서 오케스트라의 앞쪽에 위치한다. 오케스트라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보에. 아닌 거 알겠죠? 자, 오보에는 첫 음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된다. 연주하기 전에 자, 이 부분 틀렸죠. 자, 이렇게 틀린 부분 찾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보에는 다른 악기와 달리 리드 하나로 음을 낸다. 2장을 겹쳐서. 자, 그러면 아까 확실하지 않지만 어휘가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2번, 3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3번 읽겠습니다. 두 종류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더 좋아지는 음식을 보고 음식 궁합이 좋다고 하고 함께 먹었을 때 상극이 되는 경우는 음식 궁합이 나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지만 나트륨이 많다. 따라서 김치를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고구마에 있는 칼륨 성분이 김치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영양을 고루 갖출 수 있다. 반면에 토마토와 설탕은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설탕을 분해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효과가 떨어진다. 자, 먼저 보면 다 읽었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 보겠습니다. 김치는 고구마가 가진 나트륨을 흡수시키는 것을 돕는다. 자, 고구마에 나트륨이 있나요? 김치에 나트륨이 많고요. 김치를 고구마 함께 먹으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이 김치 나트륨을 배출시킨다. 자, 고구마와 김치가 자리가 바뀌었지요. 고구마는 김치가 가진 나트륨을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2번 설탕은 토마토의 비타민을 분해한다. 토마토와 설탕은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몸에 설탕을 분해하네요. 여기 틀렸네요. 고구마는 유산균이 많지만 칼륨 성분이 적다.
자, 유산균이 많은 거 뭐였죠? 김치였죠. 예, 틀렸고요. 토마토와 설탕은 음식궁합이 좋지 않다. 건강에 좋은 효과가 떨어진다. 효과가 떨어진다. 결국은 좋지 않다. 자, 똑같은 어휘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어휘를 좀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들의 핸들은 왼쪽에 달려 있다. 보행자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마주보면서 걷는다. 그렇게 하면 위험 상황을 대비할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측 통행을 하면 하던 짐이나 가방을 든 오른손이 다른 사람과 부딪힐 확률이 낮아져 걷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있다. 자, 보행자는 자동차와 마주보며 걸으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보행자는 어떻게죠? 차량과 마주보면서 걸으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맞네요. 자, 모르니까 또 세모. 한국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왼쪽으로 통행한다. 자, 기준으로 자, 틀린 부분 찾습니다. 오른쪽에 든 가방이 부딪힐 때 왼쪽으로 바꿔야 된다. 자, 오른쪽이 다른 사람 부딪힐 확률이 낮아졌다. 바꾸는 거 아닙니다. 보행자는 인도에서 좌측으로 통행한다. 우측 통행, 우측 통행. 자, 이렇게 틀린 부분을 찾으면 자, 정답 아까 확실히 몰라서 우리 세모했지요. 자, 그래 정답은 네, 이렇게 1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35번에서 38번까지 정보에 관한 문제고요. 자, 중심생각 고르기입니다. 중심 내용을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인데요. 문제에서는 주제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중심 생각 찾는 방법으로 풀면 된다. 자,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외출 시 보일러를 끄면 안 된다. 왜냐하면 차가워진 집의 바닥과 실내 온도를 다시 올리는데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아예 꺼놓는 것보다 설정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낮춰놓는 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출장과 여행과 같이 긴 시간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모드를 설정해 놓는 게 좋다. 외출 모드를 설정하면 한겨울에도 보일러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전체적으로 읽어봤고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일러 고장을 막기 위해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야 한다. 보일러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다. 동파, 언다는 거죠. 고장이 아니고 얼다 이거예요. 자, 난방비 절약을 위해 외출 시 보일러를 끄면 안 된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외출 시 보일러를 끄면 안 된다. 줄이기 위해서 절약. 단어는 바뀌었지만 자, 맞는 말입니다.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 난방비를 절약해야 한다. 자, 볼게요. 설정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로 낮추는 게 도움이 된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낮춰야 되죠. 집을 비울 때는 보일러를 꺼야 한다. 자,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모드로 설정해 놓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자, 정답 나오죠? 네, 2번입니다. 자, 다음 36번 읽겠습니다. 착오 행위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매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일, 생각하는 단어를 다른 글자로 쓰는 것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여겼지만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사소한 실수처럼 보이는 이 행동들도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계속 연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착오 행위는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이런 부분 없고요. 착오 행위는 인간의 무의식과 상관이 있다. 착오 행위는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 같은 말일까요? 네.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단어는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착오 행위를 한다. 뭐 이런 말 없고요. 행동과 의도가 일치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자, 아무 행동도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는 현상. 자, 정답. 네. 2번입니다. 자, 다음 37번. 전기차는 주행 중에 매연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전기차의 배터리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광물들을 채굴할 때 많은 양의 지하수가 소모되고 가공 과정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다 쓴 배터리는 유독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 1번 친환경 전기차가 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자, 문제 단어는 바뀌었지만 네, 같은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사용되는 광물은 인체 유해하다. 자,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라고 했죠. 뭐 광물이 유해하다 이런 부분은 여기는 없습니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유발된다. 환경 제조할 때 광물이 지하수를 많이 소모시킨다 그랬고요. 이산화탄소 배출시킨다. 요건 없고요. 자, 이거 유독가스는 어디예요? 배터리에서 나온 거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 이 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대기오염물질이나 유독물질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지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38번 읽겠습니다. 초창기의 영화는 소리 없는 무성 영화였다. 그 후 소리가 들어가는 영화가 등장했지만 일부 영화 감독들은 유성 영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영화에 소리가 없다면 영화의 내용,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장면에 적절한 음악을 삽입할 경우 더 깊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영화에서만 사용되는 음악을 따로 녹음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발매하기도 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화에 필요한 소리를 넣기에 감독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일부 감독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봤다. 이런 건 없고요. 관객에게 감동을 주에 시각적인 효과를 한다. 자,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각이 아니라 청각 소리죠.
청각적인 소리가 나겠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영화 홍보에 중요하다. 오리지널 사운드를 발매하기도 한다. 뭐 홍보 이런 건 없네요. 영화 속의 소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 자, 영화의 내용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더 깊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 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4번입니다. 자, 다음 39번부터 41번까지는요. 순서 배열 문제예요. 자, 우리가 3급 유형에서 13번, 15번에서 순서 배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보기가 나오는데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나오는 문장 중에 어휘를 찾아서 앞뒤를 보고 적절한 곳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사이에 넣으면 되는데 혹시 빈칸 2개일 경우에는 접속사나 지시어, 포함을 나타내는 조사를 보고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어렵지요?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 때는요. 보기를 먼저 읽습니다. 칼집을 낸 부분에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면 토마토를 건져 올려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맛있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냄비에 토마토가 잠길 만큼 물을 채우고 소금을 조금 넣은 다음 불을 켠다. 그리고 물에서 작은 공기방울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물이 충분히 끓으면 토마토의 꼭지 부분을 십자로 칼집을 내고 냄비에 넣는다. 자, 칼집을 낸 부분. 자, 칼집을 내면 좀 디귿과 리을 중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갈 건지는 잘 보라 그랬죠. 자, 칼집을 내고 냄비에 넣으면 칼집을 낸 부분이 벗겨진다가 맞는 건지 칼집을 낸 부분이 벗겨지고 칼집을 낸다. 자, 칼집을 내는 게 먼저겠지요. 그럼 다음, 자, 요 뒷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디? 리을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온 어휘가 있는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어디가 적절한지 자, 읽어보고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번. 반면에, 그럼 반대로, 그럼 이 앞에는 무슨 고양이는 쓴맛과 신맛에는 무척 예민하다. 그럼 쓴맛과 신맛은 예민한데 반대면 어떤 맛? 그렇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들을지. 고양이는 자, 이 맛은 음식을 부패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 고양이에게 초콜릿을 줘도 고양이는 달콤함을 느끼지 못한다. 자, 달다. 쓴맛, 신맛은 예민하다. 느끼지 못하다, 예민하다. 반대니까 자, 고양이가 단 음식은 느끼지 못하고 반대로 쓴맛과 신맛은 느낀다. 달콤한 쓴맛, 신맛. 어디 들어가는지 알겠죠? 자, 여기 들어가겠죠. 반대니까요. 자, 41번 또 읽겠습니다. 보기. 그런데 잘 보여야 돼요. 움직이는 대상을 그린 그림에도 이와 비슷한 운동감을 느낄 수 있다. 자, 운동감은 엄청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이와 비슷한 운동감. 어떤 비슷한? 이와 비슷한. 자, 볼게요. 우리 어린 아이가 빠르게 뛰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통해 운동감을 연상할 수 있다. 자, 움직이는 대상 그림에서도 비슷한 아이가 빠르게 뛰는 모습 또 움직이는 대상 그림에서 이와 비슷한 운동감을 느낄 수 있다. 자, 운동감이면요. 지금 이 부분이네요. 운동감을 연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이고요. 움직이는 대상을 그린 그림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떤 빠르게 뛰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럼 정답이 어디겠네요? 자, 네,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죠. 어휘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급에서 5급으로 올라올 때 조금 힘들죠? 괜찮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자,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모르는 어휘가 있더라도 문제 푸는 방법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